조비의 주가는 올해 들어 약 83% 정도 상승했는데요. UAM 경쟁사인 아처 에비에이션의 주가는 같은 기간 한 60% 정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올해 릴리움이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는 각각 10%, 한 4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UAM 섹터 내에서 종목별로 좀 희비가 갈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은 좀 조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테슬라의 초창기 모습을 좀 회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는 전기차의 핵심 요소인 리튬이온 배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 했었습니다. 당시 스타트업이었던 테슬라에게 배터리를 제공하려고 하는 좀 큰 기업이 없었고, 또 당시만 하더라도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드는 곳도 그렇게 많지 않았죠. 결과적으로 테슬라는 파나소닉과 손을 잡게 됐고요. 이 협업 관계는 테슬라와 파나소닉 모두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테슬라는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 라인을 확보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나갈 수 있었고, 파나소닉은 전기차용 배터리라는 잠재력이 매우 큰 새로운 사업 파이프라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UAM 섹터에서도 배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비가 UAM 상용화에 한 걸음씩 다가가면서 과연 이 기업이 어느 기업의 배터리를 쓰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끌리고 있는 거죠. 조비는 2017년에 테슬라에서 근무한 베테랑 엔지니어인 존 와그너를 영입한 바 있는데요. 그는 테슬라에서 배터리 팩 설계 엔지니어링 팀장을 역임했습니다. 모델 S, 모델 X, 모델 3, 그리고 파워웰의 배터리 팩을 개발하는 역할을 수행했었죠. 와그너는 조비에서도 배터리 파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심항공과 자율항공 등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고용량의 배터리가 필수적이고요. 조비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테슬라의 핵심 인력을 스카우트한 것입니다. 전기차처럼 UAM의 영역에서도 배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는 거죠. 일단 조비는 완전히 새로운 배터리를 개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전기차용으로 생산되는 배터리를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폴 시에라 조비 CEO는 2021년 IPO 에지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배터리를 연구실에서 개발하지는 않을 것이며 항공기에 대한 기술적인 위험과 배터리 생산을 확장하고 제조하는 능력에 대한 기술적 위험이 겹치는 이중적인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비는 시중에서 잘 만들어진 배터리를 사서 쓸 계획이라는 거죠. 그리고 조비는 2021년 7월 27일에 하나의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조비의 항공기가 단 한 번의 충전으로 150마일 이상의 비행을 완료했다는 소식이었죠. 여기서 150마일은 약 241km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뉴스에서 어떤 배터리가 쓰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조비는 811 NMC 음극과 흑연 양극셀을 사용했습니다. 이 선택에서는 150마리를 비행하게 하는 용량, 그리고 수직 이착륙에 필요한 출력, 비용을 낮추기 위한 충전 사이클 수명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의 최적점이 811 NMC 배터리라는 거였죠. 리튬이온 배터리의 양극재는 니켈, 망간, 그리고 코발트가 조합되어 만들어집니다. 811은 니켈과 망간, 코발트가 8대 1대1 비율로 섞여 있음을 의미합니다. 811 배터리 외에도 그 조합 방식에 따라서 111, 622, 9055 배터리가 있습니다. 니켈 함량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 배터리를 하이니켈 배터리라고도 부르는데요. 니켈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배터리의 성능이 높아집니다. 용량과 출력이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안정성에 기여하는 망간과 코발트의 비중이 축소되면서 위험 수준은 높아집니다. 하이니켈 배터리를 사용하면서 엔지니어링적인 접근을 통해서 위험 수준을 낮추는 게 조비의 목표 혹은 그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전기차 시장에서는 622 NMC 배터리가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최근 하이니켈 배터리로의 이동이 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SK온,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이제 중국의 CATL, 일본의 파나소닉이 이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하이니켈 배터리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요. 그러나 성능만을 기준으로 배터리 파트너를 선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조비는 중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맺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조비가 미국 국방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있기 때문인데요. 2023년 4월 25일 조비는 미국 공군과 최대 1억 3,100만 달러 규모의 수직 이착륙 비행기를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비와 국방부 간의 협력은 수년 전부터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 갈등은 점점 첨예해지는 상황이었죠. 때문에 조비가 중국 배터리를 택해서 좀 탑재하는 것은 좀 생각하기 어려운 곳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남은 후보는 한국과 일본의 배터리 기업들인데요. 이 지점에서 우리가 토요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의 완성자 기업 토요타는 조비의 핵심 투자자 중에 하나고요. 동시에 미국의 배터리 공장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완성차 기업들은 배터리 기술력을 내재화하기 위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엔진이 핵심 부품이었듯 전기차에서는 배터리가 핵심 중의 핵심인데요. 그만큼 이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내재화하는 것이 완성차 기업의 미래를 안정화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차량을 파는 토요타는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배터리 분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개발하는 기업보다 좀 늦게 출발한 만큼 더 큰 규모, 그리고 협업 관계도 더 다양하게 맺어야 된다는 거죠. 토요타는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배터리 제조 공장을 짓고 있고요. 이 공장은 TBMNC로 불리고 있습니다. 토요타 배터리 매니팩처링 노스캐롤라이나죠. 2021년에 착공에 들어갔고 이 공장은 2025년 상업 생산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토요타가 북미에 건설하는 최초의 배터리 공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한 38억 달러 정도 투자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투자 규모는 상황에 따라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토요타는 다시 파나소닉과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토요타와 파나소닉은 합작 법인을 세운 뒤에 함께 배터리를 개발, 생산하고 있고요. 동시에도 토요타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배터리 공급 및 협력 관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작법인 이야기도 나오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단순히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제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정확한 내용은 알기는 어렵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다른 일본 완성자 기업인 혼다와는 합작법인을 설립을 이미 했고요. 이 합작법인은 미국 오하이오주에서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기도 합니다. 정리해보면요. UAM 섹터 리더인 조비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성능 하이니켈 배터리를 사용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봤을 때 조비는 토요타, 파나소닉, LG 에너지 솔루션 등 이 세 기업 중에 누군가와 배터리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랑 노트북 등이 이제 한정적으로 이런 IT 기기에만 쓰이던 리튬 배터리가 이제 그 영역을 이제 빠르게 확장하게 나가고 있고 특히 이제 전기차가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리튬 배터리가 이를테면 ESS 그리고 이제 UAM 같은 섹터에도 이제 진입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배터리의 이제 산업 규모가 점점 더 훨씬 더 커지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UAM 섹터에서 좀 어떤 배터리 기업 혹은 또 완성자 기업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이 좀 더 헤게모니를 가져가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